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헤라메어 대표원장 헤라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매장을 정했다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겠죠? 어디로 취업할지. 그 면접 볼 때 아주 한 번에 붙는 꿀팁 3가지를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3가지예요.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중요한 3가지는 첫 번째,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정성껏 쓴 이력서. 그리고 두 번째, 예쁜 복장. 세 번째, 공손한 연락.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들 같은데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 3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다 되신 분들은 다 됨됨이나 그리고 마음가짐 면에서 확실히 훌륭한 분들이셨고요. 아무래도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이 3가지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성껏 쓴 이력서란 거는 이제 글이잖아요. 사실 낯선 장소에서 면접을 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가뜩이나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이 잔뜩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또 날 보고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글쎄요,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최대한 신경 써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은 그 글을 보고 나를 미리 생각을 할 테니까요. 자, 보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우선 내가 어디선가 이력서를 쓸 땐 내가 어디서 일했는지를 보는 게, 써주는 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기에 좀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심지어 고깃집 알바를 했든 편의점 알바를 했든 간에 그 기간도 봐요. 너무 짤짤짤짤 일하는 거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좀 오랫동안 일한 곳에서 뭐 2년씩 어떤 알바를 했다 그러면 신뢰감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좀 신의가 있는 친구구나, 근성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디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일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 내가 어디서 일했는지를 쓴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제 써야 되는 내용은 내가 취업하려는 매장에 내가 여기 취업해서 당신한테서 얻고 싶은 이득을 쓰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안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매장은 남자 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커트를 하는 걸 보니까 가격도 높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자 커트를 하는 고객들이 많죠? 저는 이걸 배우려고 여기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써는 거죠. 그러면 뭐 채용자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우리 매장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강점까지 본 다음에 신중하게 마음을 먹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써놓은 그 강점이 어떻게 보면 매장의 칭찬이기 때문에 면접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솔직하게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서 취미를 봐요. 인간적인 면모랑 스트레스 관리 등을 엿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수영이 취미예요. 그래서 저는 수영이 취미인데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것만 보면 보자마자 느껴지죠? 아, 이 친구는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 텐데 일어나서 수영을 한다? 아, 되게 성실한 친구구나. 되게 부지런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취미를 어필하면서 이거에 대한 자기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은 당연히 그걸 보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취미 또한 뭐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나만의 정말 하고 있는 취미로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게 힌트를 드리는 건 되게 좋아요. 자, 얼마나 바람직해요. 아침에 눈 뜨기 힘든데 수영한다니. 자, 그리고 그쵸? 이렇게 이력서는 이 정도 내용만 적어도 우리 대기업 가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이 정도 이력서만 써도 굉장히 훌륭해요. 보통은 이름, 연락처, 그리고 뭐 생년월일 그 정도만 써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력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한테만 쓰는 이력서도 아니고 이 이력서는 분명 여러 군데 뿌렸을 거란 말이죠. 이 중에 되는데 간다 이거랑 당신 매장에 꼭 가고 싶어요 이 느낌이랑은 확실히 현저히 다르죠. 이 부분도 좀 어필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력서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쁜 복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세미 정장 입고 오면 프리패스예요. 복장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소개팅 나갈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복장 하나하나 다 신발 하나하나 심지어 내일까지 신경을 쓰는데 이제 2년 이상 내가 일할 곳인데 복장을 신경 안 쓰고 슬리퍼를 끌고 간다? 그러면 채용자 입장에서도 야 우리 매장을 이렇게 쉽게 보나? 오히려 기분이 나빠할 거예요. 그래서 복장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의외로 복장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입고 오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근태가 안 좋을 거라고 아무래도 예상하기가 되다 보니까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공손한 연락. 연락할 때는 이제 누구한테든지 안녕하세요 인사가 먼저입니다. 하다못해 당근이랑 중고나라에서도 뭐 내고 되나요? 이러면 대답하기 싫죠. 당연히 대답하기 싫죠.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뭐 근데 내고가 좀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보자마자 갑자기 내고 되나요? 한 줄 띄고 오면은 보통 차단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몇 시에 가면 되나요? 이렇게 바로 묻는 것보다는 좀 쿠션 멘트죠. 면접 볼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로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뭔가 사람의 됨됨이도 느껴지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잖아요. 상대방을 좀 되게 존중해주는 것 같고 존중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땐 존중이 항상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먼저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지금 문자랑 전화로 나의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제가 먼저 이력서를 보내겠다. 솔직히 다짜고짜 면접 볼게요 하고서 면접 오면은 대체 어떤 사람이 오려나 이럴 때도 많아요. 그때 와서 딱 보자마자 그제서야 이력서를 받아보는데 그때 사람 앞에 두고 이걸 자세히 읽기도 쉽지가 않고요. 정성껏 쓴 이력서를 준비했는데 그날 갖고 가는 거는 저는 좀 오히려 좀 손해라고 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를 정말 잘 썼다면 미리 그걸 문자든 메일이든 보내서 한번 상대방이 이걸 한번 읽게끔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면접을 보기 전부터 이 사람 괜찮다, 면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부터 할 거예요. 자, 간단하죠? 오늘은 생각보다 얘기가 많지 않네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성껏 쓴 이력서, 예쁜 복장, 공손한 연락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진짜 준비 잘하면 경쟁이 심한 것만 아니면 무조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위의 조건들이 전부 완벽하다면은 면접 때 여러 정보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막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필할 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거만 있으면 매력 어필이 굉장히 많이 돼요. 뭐냐면 반드시 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당신 입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자, 자 디자이너 쳐요. 디자이너를 제가 채용을 할 거고 제가 디자이너 면접을 가요. 그러면은 저는 딱 이럴 거예요. 저 여기 입사하면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고객이 500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바로 여기로 오실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격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실 겁니다. 자, 오너 입장에서는 막 눈이 돌아가죠. 자, 오너들도 사실 어쨌든 학교가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에게 줄 이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가급적 오래 일하고 근무하면서 별 문제 없이 별 사고 안 치면서 일할 사람을 제일 선호하겠죠. 그렇듯이 나의 매력 포인트가 확실히 어필된다면 굉장히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얘기는 왜 있구나. 자, 주의할 거는 이건 진짜 안 좋아요. 뭐 저는 잘 웃어요. 저는 일을 참 잘해요. 저는 참 착해요. 이건 솔직히 와서 봐야 믿죠. 일해봐야 알지. 이걸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저는 샴푸하고 받는 TV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 샴푸도 잘하고 되게 싹싹한가 보다. 사람들한테 점수도 엄청 많이 따고 그래서 TV도 많이 받는구나. 오, 좋죠. 일단은 그 정도만 돼도 아주 훌륭하죠. 자, 그리고 뭐 체력이 저는 제일 강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아주 자신 있네. 그리고 저는 밥을 빨리 먹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저는 빼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근성 있는 친구 같아. 보통 이러기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자신을 체험하면 상대방이 얻는 이득을 얘기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더 크게 느낄 거예요. 공손한 연락과, 그리고 예쁜 너무 잘 쓴 이력서, 그리고 복장도 너무 예쁘게 입고 왔지, 그리고 나를 체험하면 당신이 얻게 되는 그 이득과 이제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오너가 그런 사람을 채용 안 할까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나 하면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라고 바로 얘기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면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원하시는 매장에 취업하실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팁 잘 생각하셨다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내용이 짧네요. 이렇게 줄일게요.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